자, 일단은 전반적인 LC 강의에 이제 LC라는 시험의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토익 LC는 전체 파트 1부터 파트 2, 3, 4의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기 목표로 학생의 어떤 점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면이 틀린데요. 자, 예를 들어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 1은 사진 묘사 문제 10개를 여러분에게 자, 물어보게 되고요. 파트 2에서는 자, 질의응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가 30문제.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긴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긴 대화를 듣고 그 내용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3가지의 질문이 붙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0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혼자의 모놀로그죠? 긴 지문을 듣고 여기 지문 속에 나왔던 3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30개. 그래서 전체 토익 LC 파트는 10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만점 점수는 500점이 사실은 만점입니다. 하지만 495점이 만점 점수입니다. 자, 각기 시간에 따른 그 분량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파트 1에서 약 소요되는 전체 소요 시간은 약 45분이 소요되죠. 45분 동안 여러분은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자, 파트 1에서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 시간 전체가 약 2분 정도를 좀 넘으면서 전체 이제 앞에 들어가는 준비 시간이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파트 1에서 이제 제가 요것을 또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여러분이 LC를 좀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LC라는 과목이라는 게 귀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만 있으면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LC는 본인이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따라서 내가 어휘가 있어야지만 그 단어가 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어휘를 외우지 않고 귀에다 이어폰만 꽂고 있고 테이블 돌리고 MP3를 플레이한다고 해서 결코 귀가 뚫리진 않습니다. 가끔가다 전 학생들한테 귀를 좀 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LC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LC는요. 자, 요걸 좀 밑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자, LC는 첫 번째, 자, 아는 만큼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물론 각 파트당 필요한 어휘가 달리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휘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휘를 외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학생들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 자, 단어를 보고 스펠링을 막 노트에다 빽빽 같은 거 하시죠? 막 받아 적으면 까맣게 될 때까지. 자, 그런데 그 단어를 글로 봤을 때는 아, 나 이 단어 뜻 알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들어도 그 단어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스펠링만 기억을 하고 그 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휘 공부를 여러 번 하지 않으실 거면요. 한 방에 끝내시는 방법은요. 눈으로 보시면서 손으로는 쓰면서 귀로는 들으면서 입으로는 뱉으면서 하는 오감 학습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오감 학습 방법. 자,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외운 단어는 귀로 들었을 때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은 조금 그죠? 몸을 좀 게으르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딱 그 50일 정도만 하시면 반드시 자, 돌멩이 하나로 2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듣는 것만이 사실은 또 전부가 아니에요. 예, 단어를 외우고, 자, 반복하고, 그리고
또 따라 읽고 이런 방법들을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어휘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휘가 외워지면 그것이 어휘가 들어간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읽으십시오. 본인이 할 수 없는 발음은 귀로도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로마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문장에서는 Rome이라고 나오면 나는 로마라고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에서는 Rome이라고 나오면 절대 그것이 로마로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발음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추세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에 4개의 영역을 다 다스리는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학습에 의해서 한 번 공부로 여러 가지를 다 범위를 포함하시려면은 다양한 공부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0개의 비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점수에서 아니면 점수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최고치를 그리고 지금 점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점수에서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저와 함께 자 빡빡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죠. 제가 좀 카리스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실 경우에는요. 예, 아마 수업 시간에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다 잠깐만 내가 이 부분을 배웠던가 하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꼭 한 번씩 리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파트 1 부분을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트 1을 딱 시험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방금 전 썼는데 자, 파트 1의 사진 묘사 문제 10개는 여러분의 일단 어휘 실력을 근본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어휘는 어휘지만 이 어휘 속에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저희는 동사라고 그러죠. 자, 이 동사들의 시제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자, 시제라는 것은 영어의 시제는 사실은 그죠? 굉장히 많죠. 많게는 어떤 그 문법학자께서는 120시제. 근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온 시제는요, 기본 6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토익에서는 그 6시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친절하게도 항상 토익은 그 단서를 주는데요. 자, 뒤에 부분에서 제가 시제가 단서가 되는 거는 RC 파트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자, 저는 사진묘사 문제부터 해서 시제를 구분하는 것, 시험에 나오는 시제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펴시고요. 자, 저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사진묘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자, 오답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사이드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묘사 문제는요, 잘 하시는 분들도 거의 만점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실수로 한두 개씩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런 함정에 안 빠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앞에를 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휘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어휘에 들어가기 전에 자, 전체의 첫 번째 단추를 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요, 일단 시험이 시작되시면 사진을 멍 하고 보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빨리 사진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프로파일러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사진인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지? 예를 들면 이거 사람 사진이야. 예를 들면 기왕이면 이거 독사진이네? 이거 커플 사진이군. 단체 사진이야. 자, 사진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사람이 있네? 그리고 뒤에 배경도 있어. 자, 혼합 사진이죠? 자, 그리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물과 배경만이 있는 사물 배경 사진. 자, 그래서 사진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물 중심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물, 인물, 혼합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물, 배경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교재 내용에서 어휘를 살펴보시겠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인물 중심이면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어휘가 나올까? 사물 인물이면 뭐가 나올까?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물 중심은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자, 저는 이거를요 1인 사진, 2인 사진 하지 않고 독사진, 그죠? 독사진은 당연히 1인이겠죠? 커플 사진, 물론 남녀의 사진일 뿐만 아니라 2명 사진이죠.
자, 2인 사진. 저는 커플 사진이라고 할게요. 자, 커플 사진. 그리고 세 번째가 단체 사진입니다. 자, 독사진인 경우, 커플 사진인 경우, 단체 사진인 경우 이것의 공통점은 인물 중심입니다. 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나오겠죠? 그죠? 독사진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진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각기 다른 동작이죠. 그래서 다양한 동작 표현을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사진일 때는요, 분명히 공통적으로 동작을 보시는데요. 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진 묘사 문제에서 파트 1에서 특히는 시제는 반드시 기본 현재 시제가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여자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턱을 긁어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동작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 사진일 때는 이 사람의 동작을 먼저 딱 보시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동작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앞에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을까요? 자, 어휘와 파트 1에서는 제가 분명히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독사진의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독사진일 경우에 시제는요. 일단은 동작을 아신다면 자, 시제는 be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뜻은 어떻게 되죠? 자, 뭐뭐 하고 있다. 자, 요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독사진일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동작이라든가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든가 또는 뭐 한 독사진인데 자전거를 타고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동작들이 나오는데요. 자, 혼자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다지 동작 요소만 알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옷이라는 게 뭐 특별히 그냥 옷을 입고 있다, 자켓을 입고 있다 이 정도니까 쉬운 단어는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커플 사진일 때는 조금 얘기가 틀려집니다. 커플 사진일 때는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두 사람의 사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빨리 시선을 두 사람의 공통점에 맞춥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다든가 자, 둘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두 사람의 공통적인 동작을 먼저 시선을 고정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개별적인 동작을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예, 옷을 맞춰서 커플룩이 아닌 이상은 다른 옷을 입고 있겠죠? 한 사람은 정장인데 한 사람은 캐주얼 복장이라든가 한 사람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방이 없다든가 이런 식의 개별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일 때 어떤 점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공통의 동작. 그리고 두 번째가 복장. 그리고 요즘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일 경우에 갑자기 두 남자가 사무실에 있다 이런 것들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장소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점 같은 경우에는요. 각기 다른 동작이기 때문에 동작을 각기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작보다도 다른 복장이죠. 예, 다른 복장 또는 소지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소지품이요. 대표적인 게 한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방이 없다든가 또는 한 사람은 서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죠?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다른 소지품들을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사진은요. 자, 이쪽으로 뺏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일 경우에는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막, 어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잘 들으시고 답안을 듣다 보시면요.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껴있을 것입니다.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사람이 카페에서 같은 동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따라서 단체 사진일 경우에는요. 자,
all이라든가 every라든가 식의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표현이 들리시면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요, 사람이 있는 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 사진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뭐 어떤 사람 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정신없이 보다 보면은 자, 사소한 것을 놓치기 쉬운데요. 그와 같은 게 뭐냐면 빈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군, 이 사람 뭐하지? 이렇게 정신을 놓다 보면은 주변에 빈 테이블이 있는 걸 놓치시는데요. 자, 긴장을 하지 않으시면 딴 생각하는 순간 바로 넘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주변의 환경들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몇몇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몇몇 테이블은 비어 있다. 그러면 some tables are occupied 또는 some tables are unoccupied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몇몇 테이블은 자리가 차여 있고요. 몇몇 테이블은 비어 있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의 동작보다는 단체 사진일 때는요. 주변의 환경적인 게 주로 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y Strategy Part 1 가겠습니다. 기출 표현은 반드시 암기하자. 역시 어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데요. 사람 관련 표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만 외우셔도요. 정말 단어를 외우라고 참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단어는 외우셔야 되고 문장은 따라 읽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One man is pointing at the screen. 자, one man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독사진이죠? one man이니까요. 자, pointing at B 플러스 ing 시제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을 묘사하고 있네요. 자, 한 사람이 pointing at the screen. 자, 화면을 pointing at,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pointing at에, pointing at 가리키다 외우시면요. 그 다음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스크린이 문제입니다. 자, 스크린은 화면이란 얘기인데 요즘 토익에서는요. 스크린 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 한번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 아시죠? 예,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또는 차트 또는 여러분 이거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파란색 프린트. 그죠? 건축학과 다니시는 분 많이 하시는데요. 청사진이라는 얘기죠. 차트라든가 그래프를 보고 있다든가 자, 요런 다양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밑에다가 자,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chart, 두 번째 monitor, 세 번째 blueprint. 그래서 one man is pointing at the blueprint도 있을 수 있고요. pointing at the monitor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스크린 밑에 비슷하게 출제되는 바뀌는 단어들 써놓으시고 2번 가겠습니다. The woman is using a sewing machine 그랬어요. sewing machine 뭔지 아십니까? 자, 재봉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sew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 귀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공포영화 있었습니다. sew라는 영화.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제가 공포영화를 워낙 좋아해서요. 자, 그 sew와 이 sew 같은 sew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sew입니다. sew고요. sew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발음이 다 똑같아요. 예, 물론 발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나오나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sew죠? 잘 안 외워주세요. 이런 거 스펠링, 이게 그 sew였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sew입니다. 자, 가죠? 여기에 실이 들어갑니다. 슉. 자, 여기 바늘귀라고 생각하세요. sew, 바느질하다의 sew고요. 자, A죠? W와 스펠링을 이렇게 연결하시면요. 톱날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톱날? 그죠? 예, 톱질하다의 sew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다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 씨앗처럼 보이시죠? 예, 씨 뿌리다의 sew입니다. 다 sew인데 자, 뜻이 다 틀리죠. 자, 그중에 재봉틀, 재봉하다의 sew는 바느질하다는 SEW, sewing machine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sewing machine이 없어진 지 꽤 된 것 같은데 전자 미싱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옷을 맡기게 되면 굉장히 그 수선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집에서 만들어 있거나 꾸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뭇을 사용하고 있다. 역시
is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그리고 사용하다라는 동사 보이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The man is wearing glasses and a lab coat라고 되어 있죠. 남자가 is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lab coat를 입고 있습니다. lab coat가 뭔지 아시죠? coat는 아실 거예요. 근데 lab이 문제죠. lab은 laboratory 약자예요.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lab coat 그러면 실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꼭 토익의 기본이 되는 걸 한 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작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 where 동사입니다. where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토익을 말하지 말라. 자, where과 자, put on을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where도 입다고 put on도 입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가 틀리죠, 선생님? 자, where는요, 입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다 걸친 상태에서 있는 경우에는 입고 있다. 즉, 상태에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로는 팔을 끼고 안경을 들고서 끼려고 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같은 걸 끼려고 하는 이런 동작, 여기서 정지 상태죠. 자, 그것이 바로 푸돈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입고 있는데, 입고 있는 동작을 의미하죠. 요것을 구분하지 못하고서 토익 LC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레코트 단어도 봤고요. where 동작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One of the men is standing to make a point. 그랬어요. 자, 남자들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make a point. 사실은 사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make a point.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 발표를 하기 위해 서 있다는데요. 서 있는 것만 보이실 건데 아마도 그 남자의 손동작이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손에 gesturing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one of men,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서 있는데 to make a point 그랬어요. 들리는 순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지? 하고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자, standing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서 있고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make a point. make a point.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make a point. 자,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즉 뭐라고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서 있는 경우에 다양한 요즘엔 핸드 동작이 답으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a man is standing 하고 뒤에 손 동작을 하면서 해서 gesturing with his hands 이런 것들이 또 답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손 동작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가겠습니다. 5번 He is working at the keyboard. 자, work 아시는 동사죠? work at the keyboard. 자,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예요. 키보드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컴퓨터 키보드 아시죠? 자, work at the keyboard 또는요, work on the computer. 비슷한 말이에요. 네, work at the keyboard, work on the keyboard.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다. 일하고 있다. 그리고 work on, 작업하고 있다.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다. 자, 주의하실 거는요. 자, workout은 뜻이 틀립니다. workout은 exercise의 운동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work만 들리시면 무조건 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workout은 exercise, 일하다의 뜻이니까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work 뒤에는 뒤에 오는 전치사를 들으셔야 돼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researcher is looking through the microscope 이라고 했어요. researcher. 자, 연구원이죠. 예. is looking through. 자, look은 보다인데요. 자, look 동사 참 재밌습니다. look은 보다예요.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게 잠깐 이상하다. look도 보다고요. 또 보다가 있습니다. see도 보다고요. 그리고 watch도 보다예요. 자, 그죠? 이것 말고도 보는 동작 굉장히 많습니다. 뭐 gaze도 있고요. stare도 있고요. 시험에 다 출제됐던 단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100% 순수한 출제. 그죠?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glance라는 단어도 있어요. 다 보다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보는 것은요, see입니다. 그래서 see라는 동사는요,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다 해서 see에는 understand, 이해하다의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see는 동물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보는 것이 바로 보다이고요. look은 see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look을 쓰실 때는요.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있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look at 뭐뭇을 쳐다보다 look into 뭐뭇을 고찰하 자세히 들여다보다 look out 내다보다 look over 훑어보다 look through 뭐뭇을 통하여 보다 이렇게 자세히 보다 또는 look through가 있죠.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watch는 see에 보긴 보는데 봐야지 하는 의지가 섞이면 watch가 되죠. 그래서 보통 watch a movie 하시는 거 아시죠? 영화를 봐야지 하면 눈을 감았다 딱 뜨면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watch a movie가 있는 거겠죠. 자, gaze, stare, glance는 아마 뒤쪽에 또 한 번 나오겠지만요. gaze는 응시하다인데요. 왜? 우리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그 약간 풀어진 듯한 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미 없이 응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stare는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자, 카메라를 여러분이 지금 저를 stare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응시하는 거죠. 자, 잘못하면은 미국에서는 안 좋은 일도 생긴다고 하던데요. stare, 빵.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너무 쳐다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tare 하는 거는요. glance, 흘낏 보다입니다. 살짝. 흘낏 보는 것을 glance라고 하지요. 자, 7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마이크로스코프를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홀돈데서 나온 단어가 텔레스코프예요. 이게 참 스콥만 듣고서 찍으시면 큰일 나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 텔레폰 아시죠? 예. 자, 텔레스코프는 뭐라고요? 텔레스코프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스코프이라는 게 가까이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입니다. 오케이. 자, 7번 가겠습니다. The man is holding a wire on a ladder. 그랬습니다. 요 ladder란 단어는요, 요번에도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ladder, 사다리란 뜻인데요. 자, 발음상에도 좀 어려운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혼동 발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쪽 발음은요, 요 모음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스펠링도 물론 틀린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자, 제 입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사다리를 발음해 드릴게요. leather. 자, 제 입에 어떻게 돼 있죠? 옆으로 찢어지는 거 보이세요? leather. 자, 사다리고요. 밑에 편지는요, 원래 발음, 고유 발음이라면 letter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여는 발음에 의해서 자, 플랫 변상이라고 그러죠. 모음 뒤에 t가 r가로 변하죠. 그래서 letter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레 발음이 틀리죠. 레. 자, 하나는 웃으면서 하나는 표정 없이. 자, letter. 그래서 발음 혼동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holding a wire on the ladder. 그래서요. wire, 그죠? holding은 붙잡고 있다의 뜻이고요. 그죠? hold 붙잡고 있다. 또 해서 hold on to 이런 식으로 해서 난간을 붙잡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wire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요 wire라는 단어는요. 자, wire라는 단어는 wire 그러면 전선인데요. 이것이 없어지면 돈을 송금하다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holding이라는 동사들이 들리니까 송금하다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선이 되겠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전선을 붙잡고 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The workman is pushing a wheelbarrow 라고 했어요. workman, worker죠?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 pushing, 밀다입니다. 자, push, 밀다. 아시죠? 여러분 왜 그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 push, pull이라고 가끔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그 문에 보이시죠? 저는 심리적으로 push하면 밀으라 그러면 당기고 싶고 반대로 가고 싶은데 자, push는 밀다의 뜻이고요. 이제 wheelbarrow인데요. wheel은 바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 그 마구간에서 그 말 여물 같은 거 줄 때 외바퀴에 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심 잡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많은 볕당 같은 것을 그렇게 들고 가는 건데 밀고 가는 거죠. 외발 수레를 바로 wheelbarrow라고 합니다. wheelbarrow. 이렇게. 자,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좀 떨어졌는데 wheelbarrow는요. 요즘은 그 warehouse나 그런 창고, 물류 창고 같은 데 사진이 많이 나오고요. wheelbarrow보다는 그죠, 지게차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커다란 이동,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하여튼 wheelbarrow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The painter is drawing a picture near the fence. 그랬어요. The painter, 계속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인물이 하나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요. 계속 인물이 is, ing.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is, ing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게 보고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동작이 나오죠. Drawing a picture가 한 단어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near the fence예요. 담장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날개, 천사 날개? 자,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건데요. 담장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 draw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오케이. 자, draw. 요 단어는요, 여러분이 draw만 아시면 안 되고요.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단어가 확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람 참 단어를 외우실 때요, 이 단어, 저 단어 따로따로 외우시는 거는 사실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어휘를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draw, 그리다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withdraw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돈을 인출하다가 됩니다. 자, draw 또 그리고 요걸 없애고 draws라고 쓰게 되면 자, 뭐가 될까요? 서랍들이 되죠? 네, 서랍들. 자,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그에 파생되는 단어들을 같이 외우시면요. 단어를 2번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단어가 빨리 더 쉽게 저장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0번 가겠습니다. 자, One man is sitting by the window 라고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sitting, 앉아있다. by the window 라고 되어 있죠. by, 뭐뭐가에란 뜻이에요. 자, by the window, 뭐뭐가에. 오케이. 자, 많이 나오는 건요. by the window 또는 by the water, 물가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by라는 겁니다. by는 뭐뭐가에서 가장 가까운 건데 이런 비슷한 형태로는 beside가 있죠. 뭐뭐 옆에. 자, 그리고 next to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다양한 전치사의 표현을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설명이 끝나면요. 그래서 뭐뭐 가에. 자, 선생님 그러면요 beside와 next 어떤 게 제일 가까운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by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이 beside. 그리고 next to가 그 다음입니다. by는 바로 옆에고요. beside 뭐뭐 가에, 눈가에 뭐 이런 거죠. 자, 문가에 이런 식이고 beside는 그냥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ext to는 동선상의 옆에라는 뜻입니다. 나란히라는 뜻이지요. 자, 11번 연결하겠습니다. The woman is resting on the porch. 자, resting, 쉬고 있다죠. 여자는 쉬고 있다. 자, rest라는 단어는 쉬다의 뜻이고요. 자, 이 동사를 비슷하게 하면 take a rest라고도 하지요. 자, 휴식을 취하다. 뭐 뜻은 똑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단어는 porch를 좀 보주셔야 돼요. porch. 자, porch에다가 별표 하겠습니다. 자, porch는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저희 나라에 이렇게 커피숍 크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가게 외부에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그 파라솔 같은 거 놓고 커피를 외부에서 마실 수 있게 해놓는 데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날씨 좋은 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 곳을 바로 porch라고 합니다. 예, 자, porch는요 보통 외국 영화에서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보통 거기에 그네 같은 거 있고 안락의자가 있죠.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은 총싸움 할 때 그죠? 제일 먼저 총을 맞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자, porch가 있고 옆에다가 뭐 써주시면 좋으냐면요. porch 옆에 여러분하고 혼동될 수 있는 거 patio라는 거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patio 요 단어 같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porch와 patio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앞에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면 되지만 사진 묘사 문제에서는 정확한 어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지만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porch는 집 앞에 아워 있는 이렇게 나무로 짜놓은 현관 앞에를 의미하고요. 자, patio는 집 뒤쪽에 있습니다. 보통 잘 사는 그 부잣집이라고 그러죠. 외국 영화 보면 이런 데서 바베큐 파티 합니다.
그죠? 집안 내부는 아니지만 직관에 연결되어 있는. 정원하고는 틀리고요. 제가 막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페리어 슈퍼맨이 내리는 곳이야 라고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슈퍼맨이 내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슈퍼맨은 굴뚝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현관으로도 안 들어오죠. 슈퍼맨 위에서 내려와서 살짝 앉는 곳이 바로 페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발코니라고 하셔도 되긴 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 슈퍼맨 내리는 곳. 자, 오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슈퍼맨 영화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The people are relaxing in a small boat 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relaxing, 아까 방금 전에 저희 rest 했죠? 예, relax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relaxing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다죠. relax.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거나 그러면 hey, hey, relax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되는데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small boat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보트 아시죠, 여러분? 자, 1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ne man is calling from a public ph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public phone. 자, 여러분 여기서요. phone 발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PH로 발음이 시작되는 것은요. F로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F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F와 P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자, P 발음은 입술을 붙이셔서 P. 그리고 F 발음은 입술이 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H는요. 스펠링이 P로 시작하지만 H 발음 때문에 F 현상을 F로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폰이 아니라 phone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남자가 전화를 걸고 있대요. calling. 어디서요? From a public phone이라고 그랬어요. public phone 뭔지 아시겠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 셀폰을 쓰기 때문에 그 공중전화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payphone이라고도 합니다. 유사 단어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다양한 유사 언어 출제됐던 단어들이에요. 다요. 다 밑에다가 필기하시면서 public phone, payphone 같은 뜻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전 시험에 public phone이라고 나왔지만 그 다음 차 시험에는 비슷한 그림인데 payphone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4번 Neither of the phones is being used at the moment. 자, 14번에 좀 별표 좀 치겠습니다. is being used라는 게 보이는데 제가 뒤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is being used가 나옵니다. 자, is being used는 자, 일단은 설명은 좀 제가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뒷편에서 정리를 하죠. is being입니다. be 플러스 ing 형태고요. 자, being used니까 be 플러스 used 형태네요. 자, 현재 진행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합치면 그죠? be, being, pp 형태의 문형이 나옵니다. 시제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is being pp 그러면은 진행, 현재, 진행, 수동형 수동태라고 문법 용어에선 부르고요. 자,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석이 됩니다. 뭐뭐 되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use가 사용하다니까 앞에 오는 명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뒷편에서요, 제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물, 인물, 혼합사진에서 제가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is being used at the moment. 자, 어떠한 전화기도 neither, 둘 중에 아무것도죠? 예, 아무것도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at the moment. at the moment, 수거죠? 지금. 자, 현재, 이 순간,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전화기도 사용되고 있다. 14번 별표 쳐놓으시고 is being used, is being pp 꼭 좀 이따가 배워야지 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가겠습니다. People are boarding the train. 자, 이거 기차 자주 나오죠.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들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자, people are boarding. 자, 타고 있다. 탑승을 하고 있다. The train, 기차를 타고 있다인데요. 자, 바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보딩이 출제됐단 말씀이세요? 자,
자,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자, board가 문제가 되는 거죠. 탑승하다. 여러분, 탑승권을 boarding pass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자, 탑승권, 탑승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승선하다죠. 원래 어원을 따지면요, board는 보통 이거는 비행기를 타는 거고요. embark는 그죠, 배를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출제 단어는 disembark 해서 하선하다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진 문제에서. 예, 하선하고 있다. 자, 그런데 board, embark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boarding 타고 있는 중이다. 탑승하다. 자,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진이겠죠. 자, 역시 사람들 사진입니다. 자, 계속 지금 저희 사람 중심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지웠지만 아까 기억나시죠? 사진의 종류. 독사진, 커플 사진, 단체 사진. 그러니까 그것의 공통점은 사람의 동작이다. be 플러스 ing다. 요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She i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자, musical instrument 줄칠까요? 예전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 포인트였는데요. 요즘 조금 뜸하죠? 자, 여자가 그녀는 is playing. 그죠? 연주하다. 자, 그리고 musical instrument에다 제가 underline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여자가 뭐 피아노를 치던 남자가 기타를 치던 또는 뭐 이상한 뭐 타악기, 지금 현악기죠? 뭐 아쟁 같은 거를 뭐 하던. 자, 중요한 거는요. 그 악기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선생님? 악기를 다 포함한 큰 단어가 출제됩니다. 바로 그것이 악기, musical instrument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보이면 이거 피아노야 라고 해서 피아노를 떠올리고 계시면 아니고 이거 인스트루먼트네? 라고 빨리 기억을 하시면 자, 바로 정답 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musical instrument, playing on musical instrument, playing on musical instrument 기억해 주세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The boat is tied up off the sho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넥타이 아시죠? 타이. 그죠? 넥타이. 타이가 묶다의 뜻이죠. 그래서 be tied up 그랬으니까 boat가 그죠? 수동태가 묶여져 있다. 근데 이 up은요 꽉 묶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off the shore 그랬으니까 shore가 해안가거든요. 근데 off the shore니까 그렇죠. 배에 물이 닿지 않고 해안가로 끌려 올려와서 묶여져 있는 사진이겠죠. 자, off the shore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off에다 기억하면 동그라미. 자, 좀 이따가 제가 전치사편에서 땅땅땅 묶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지어 가겠습니다. 18번이죠. The tugboat is pulling a barge on the shore.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요. 왜냐면 요것이 이게 그 단어상을 찾아서는요 빨리 이해가 오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꼭 필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tugboat라고 해서 큰 배를 끌어다니는 인양선입니다. tugboat. 이렇게 끌고 가는 인양선이 이렇게 예인선이라고도 하죠. 예, 예인선이 pulling 잡아당기다죠. 아까 push 기억나세요? 반대 어때요? pulling 잡아당기고 있다. A barge예요, barge. 자,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이 barge선은요 주로 미국의 그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자유여신상에 있는 자, 그 주변에 쓰레기를 나르는 위에 옆에 사이드에 아무것도 쳐지지 않은 평평한 판자와 같은 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이나 컨테이너나 뭐 쓰레기 같은 걸 싣고 터그보트가 그 바지선을 인양을 하죠. 끌고 가서 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물건을 하역하기도 하고 이런 배를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시다고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on the shore 그랬어요. 해안에서 on the shore. 아까 off the shore, on the shore. 그죠? 아까는 제가 해안에서 떨어진이었고요. 이번에는 해안가에서. 자, 예인선이 바지선을 인양하고 있다.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19번. The ship is going under the bridge. 요거 좋아요. Under the bridge. 자, 다리 밑을 The ship is going.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손동작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잠깐만. bridge 밑에, under. 자, 전치사 꼭 보아주셔야 되거든요. 왜요? 그쵸? 사진 묘사 문제에서는요, 전치사가 정말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해도 전치사 하나에 그렇죠. 사진 모양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배가 다리 밑을 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ship이에요. 선생님 ship이 왜요? ship 저 아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단어죠. ship.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갑니다. ship이요. 배입니다.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요. 뭐 a ship, the ship 그러면 배이지만 그 배 뭐 a ship, 배 한 척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요. 선적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2나 3에 많이 출제가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 ship에 ing를 더 붙이면 shipping이 되죠? 요거는 선적 또는 부서의 선적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hipment가 있습니다. shipment는 선적물이 됩니다. 그래서 ship만 들고 단어를 판단하시면 안 되죠. shipment, shipping, ship. 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지금 19번까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20번 하고 잠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뷰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번. Vehicles are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자, vehicle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왜냐면요. 교통이 나오면 cars, 또 뭐 taxi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크게 쌓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vehicle입니다. 차량이죠. 예, 모터가 달린 것들을 다 vehicle이라고 하죠. Vehicles are parked. 주차가 되어져 있다. On both sides of the street. 길의 양쪽 편에 주차가 쫙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차 사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좀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Part 1 기출 Strategy Part 1의 기출 표현을 암기하고 계십니다. 자, 21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car has been elevated for repai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거나 사람들을 내리거나 하는 운송수단인데요. elevate 동사도 있었습니다. 자, elevate. 자, 사람들을 차가 들어 올려지고 있다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Part 1은 away.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시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시제를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나온 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물 중심 사진에서 자, 인물 중심은 세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1인 독사진, 2인 커플 사진. 3. 단체 사진인데요. 자, 동작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자, 시제를 또 말씀 안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be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형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중간에 제가 be, being, pp. 기억나시나요? 자, 현재 진행, 수동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요. has been elevated 그랬어요. 그래서 has been 그죠? elevated. 그래서 자, 모양 좀 살펴볼게요. 자, has 플러스 been, pp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has 플러스 pp. 요거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be 플러스 pp가 붙게 되면 자, has been pp형이 나오죠? 요게 현재 완료고 요게 수동태니까 합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has been pp의 모양은 자, 문법 용어로는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시제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또 이건 뭐 또 has가 있어 이러신 분들 있으실까 봐요. 제가 또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For repairs, repair, 수리죠? 수리를 위하여 들어 올려져 있다. 자, 정비소 같은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차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There is no one swimming in the lake toda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re is no one. 자, there is 구문인데요. 아무도 없다죠? 자, 여러분 there is나 아가 들리면요. 이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거기에, 그곳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있다, 뭐가 있지? 자, no one, 아무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다는 거겠죠. 자, there's no one, 어떤 사람이 없대요? swimming, 자, 수영한 사람이 없대요. in the lake 그랬어요. 자, lake이
호수죠. 그죠? 근데 강의 종류. 왜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바위 똘 깨트려 돌덩이 이런 노래 어린이 노래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요. 그런 어휘가 출제가 되지요.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lake는 호수예요. 그죠? 그리고요 또 river가 있죠. 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sea가 있고요. 바다죠. 그리고 대양주를 ocean이라고 하죠. ocean. 그죠? 예. 자, 오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가 이 퍼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퍼들. 자, 퍼들은요,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웅덩이. 그 빗물 같은 거 이렇게 보통 더러운 물이 많지요. 그래서 퍼들이라는 게 있고요. 자, 펀드라는 단어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 그러니까 웅덩이, 연못, 호수, 강, 바다, 대양주.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양주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요 퍼들과 펀드, 레이크 이런 것들, 바다도 좀 그렇고요. 요거 단어 4개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The gardener is caring for flower garden 이라고 돼 있어요. gardener, garden 2번 나오는데 조금 그렇죠. gardener 정원사입니다. 예, garden에 er 붙이면 사람 명사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gardener가 care for. 자, 돌보고 있다예요. flower garden. 그죠? 꽃 정원을 돌보고 있다. care for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take c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take care of. 그러면은 뭐뭇을 돌보다. 그래서 take care of 누구누구, 그럼 누구누구를 돌보다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하다의 뜻이 되겠죠. take care of it. 그럼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리고 take를 빼고 care를 바로 동사로 썼을 때 care for 돌보다의 뜻입니다. 자, 손질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정원을 돌보겠습니까? 그죠? 손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보겠습니다. The man is making a speech. making a speech. 요거 아주 좋은 단어예요. making a speech 그러면 연설을 하고 있다는데요. 요 연설 사진이 참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디움 같은 데서 무대 스테이지에서 연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make a speech라는 단어가 연설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요거를 한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address죠? 선생님 이거 주소인데요? 네, 명사로는 어드레스가 주소입니다. 근데 동사 뜻이 있다는 거죠. address, 연설하다의 뜻이 있고요. 또는 give a speech도 똑같은 뜻입니다. 연설을 주고 있다, 즉 연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또는 요 speech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걸 presentation, 예, 아시죠, 여러분? presentation 요즘 그죠? 대학에서 수업으로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presenta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give a speech, make a speech, give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또는 have a presentation. 자,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The clock is smiling at the customer 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고객을 보고 이렇게 점원이 웃어주시면, 그 물건을 파시는 분 웃어주시면 사는 사람도 좋고, 그죠? 그리고 파는 점원도 그 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시면 한 번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clock이 포인트죠? clock은 점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sales 같은 단어로 해도요, 여러 가지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여러 가지 sales representative 이런 단어들처럼 다양한 단어, 동의어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에 나온 단어만 보겠다거나 그 단어의 밑에 비슷한 말 기억하시면 좋죠. sales representative. 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clock이 smile at. smile은 미소를 짓는데 반드시 뒤에 그죠? 미소 짓는 대상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smiling at the customer. 그래서 뭐뭇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6번 가죠. 자, 이번에는요, 약간 좀 바뀌네요. 여기까지는 저희 지금 방금 사람의 동작을 지금 다양한 동작 또는 그 안에 있는 어휘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사물로 살짝 바꿔볼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Workers are paving the roadway 라고 돼 있어요. 작업자들이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단어 pave 보셔야 되는 단어죠. 자, 기출 표현은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출제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기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있으시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pave가 포장하다, 길을 포장하는 거. 그래서 포장도로를 paved road라고 하죠. 그리고 비포장은요, unpaved입니다. 자, 영어는 앞에 un을 붙이면은 그죠? 많은 단어들이 반대어가 되는 거 아시죠? occupied, unoccupied. 자, like, unlike. 이와 같이 you and un을 붙이면 반대 단어가 된다는 거죠. 자, 도로를 roadway. 자, road랑 똑같습니다. paving. 자, 포장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요, 사람이긴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워커스니까요. 근데 보시면 아까 한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조금 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진이 사람이 여러 명 나올 때는요, 도로 공사 사진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면 건축 현장 사진 많이 등장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27번 가겠습니다. The man is disposing of some litter 라고 돼 있어요. dispose가 포인트죠? 여러분 혹시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dispose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posable 그러면 여기에 disposable 그러면은 그렇죠. 버릴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요. one time 컨택트 렌즈가 아니라 disposable contact lens라고 하죠. 그래서 dispose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자, 한 남자가 dispose of 뭐뭇을 버리고 있대요. some litter이죠. 자, litter 쓰레기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 뜻으로는요. 동사라는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발음이 조금 리터하고 물에 1리터, 2리터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버리다 쓰레기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또 다른 말로는 사실은 rubbish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rubbish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쓰레기죠? 예, rubbish. 또 뭐 다른 단어 치면 토익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garbage라는 단어들도 있고요. 자, 일단은 litter가 쓰레기라는 단어, 쓰레기라는 뜻이라는 거, 그리고 dispose가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28번 보겠습니다. She's pouring something into a cup. 그랬어요. 자, pour into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pour이라는 단어는요. 자, pour이라는 단어는 따라 붓다, 쏟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pouring 한다고 그래요. Oh man, it's pouring.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자, 근데 pour은 반드시 뒤에 무엇을 어디에 여기에 따라 붙는 내용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기가 나오죠. 그래서 pour some water into a cup. 그러면은 약간의 물을 컵에 따라 붓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our into가 한 세트로 걸려 있는 거 아시면 되고요. 29번 가겠습니다. People are heading toward the archway예요. archway. 자, heading이 뭐냐면 head가 머리예요. 근데 동사로는 어디를 향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toward가 뭐뭐 쪽으로란 뜻이거든요. 어느 쪽을 향하여 가다라는 뜻인데요. archway에다가 밑줄 두 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archway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위에가 천정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이런 식의 기둥을 가진 것들을 여기에 이런 길들을 archway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돼요. 박물관 사진 같은 거라든가 어떤 뭐 도서관, 큰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간 입구 이런 데 이런 archway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archway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둥근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They are walking side by side. 자, side by side 나란히죠. 다른 말로는 next to each other 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next to라는 단어 옆에란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옆에 있다. 똑같은 뜻이죠.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 자, 나란히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walking과 working의 발음 뒤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They are shopping at the outdoor market. 자, 쇼핑은 여러분 너무 친숙한 단어죠. 자,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outdoor market. 외부 시장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마켓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시장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는 오픈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시장이에요. 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The nurse is attending to a patient. attend to,
attend만 있으면 참석하다의 뜻인데요. attend to 어디 또는 누구 그러면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에게 출석해 있다니까 사람한테 출석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가까이 붙어서 돌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바뀌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attend to a mother is attending to a baby. 엄마는 아기가 필요할 때 가서 옆에서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돌봐주다의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Many books have been arranged. 다시 한번 나왔네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have been arranged on the shelf. 자, 많은 책들이 arranged 동사 동그라미 해주세요. arrange, 정리하다의 뜻인데요. been arranged 그랬으니까 수동태네요. 정리되어져 있다. 어디예요? shelf예요. alright. shelf가 자, 선반이죠, 여러분. 선반인데 선반이 여러 개면요. 그렇죠. shelves가 되죠. 복수일 경우에는 F가 V로 바뀌고 자, ES를 붙이는 shelves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사 형태로 뒤쪽에 많이 출제가 되죠. reshel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reshelve는 뭐냐면요. 도서관 갈 때 책을 대출받았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카트로 밀고 가서 책을 다시 arrange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책장에 책을 다시 꼽다의 뜻이죠. reshelve. 오케이. 자, 34번 보겠습니다. The boxes are stacked in the warehouse. 자, stacked.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stack, 쌓다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아셔야 되는 게 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stack과 파일은요. 성격이 비슷해요. 쌓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다 쌓는데 그럼 똑같이 쓰이나요? 그거는 좀 아니죠. stack은 약간의 부피가 있는 물건을 쌓는 걸 stack이라고 하고요. 파일도 쌓다지만 파일은 부피가 조금 얇은 거. 예를 들어서 서류라든가 종이 같은 것은 pile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상자나 이런 것들은 stac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감 차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warehouse 나왔어요. warehouse 물류창고죠. 창고. 네, 보통 여러분 큰 대형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지하에 그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막 이렇게 물건들 적재해 놓고 이제 그 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warehouse라고 하죠. 물류창고라는 뜻입니다. 자, warehouse 다음에 garage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garage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정비소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garage는요 집에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참 외국의 집을 보면은 창고에 차를 주차하죠. 그래서 차가 들어가고 문이 자동문으로 이렇게 닫히고 그 옆에 이제 뭐 비품들을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놔두는데 그래서 garage가 차고 또는 창고. 근데 보통은 집에서는 차고와 창고의 개념이지만 정비소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분 보겠습니다. Some luggage is being loaded into a plane. 그랬어요. Some luggage. 자, luggage 뭐죠? 예, 짐입니다. 근데 이 luggage는요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some이 해서 몇 개의 했지만 s가 붙지 않죠. luggage is being loaded. 아까 봤던 동사의 형태네요. is being pp. 현재, 진행, 수동태 보입니다. into a plane. load가 포인트죠. 자, 짐을 실다, 선적하다의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대말은 뭘까요? 하역 또는 짐을 내리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맞습니다. unload가 됩니다. 그래서 load 실는데 어디에 실어요? into 뭐뭐 안에 심다의 뜻이 되지요. 그래서 into a plane 비행기 안에 수화물이 실려지고 있다 보입니다. 자, 36번 가겠습니다. The floor is being mopped. 자, 다시 한번 is being pp 보이고요. 자, mop이란 단어 보이네요. 자, 청소를 하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큰 대걸레, 긴 막대가 달린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대걸레질 되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좀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근데 바닥은 닦여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mop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37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house at the bottom of the hill. 그랬어요. 집이 있다. 아까 제가 there is 그러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이 있대요. 근데 어디 있냐면요. at
the bottom of the hill 그랬어요. 언덕의 밑에 있다. bottom이란 단어고요. 자, 아까부터 제가 자꾸 전치사 이거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자, 전치사는요. 사진묘사 문제에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편을 제가 정리를 조금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꼭 필기 하셔야 됩니다. 자, 집이 언덕에 bottom 맨 밑바닥이죠. 밑바닥에 있다. 즉 언덕 밑에 집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The house overlooks the water. overlook이네요. 제가 아까 시각의 동사 좀 가르쳐 드렸어요. look은 보긴 보는데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 방향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엔 overlook이 나오는데요. 자, 이 over라는 단어는 자, 초과를 하는, 넘어가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overlook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단어 있습니다. over eat 그러면요. 그렇죠. 과식하다거든요. 과식. 그죠? 과하게 먹다예요. 그러면 overlook이면 뭘까요, 여러분? 그죠? 쳐다보는데 overlook이니까 어떻게 봐요? 그렇죠.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그래서 overlook 그러면 내려다보고 있다. 멀리 전망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를 overlook이라고 합니다. 자, 집이 물을 그죠? 조망하고 있다. 즉 물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overlooks. 자, 39번 가겠습니다. The trail passes through the forest. 그랬어요. trail이란 단어 보이세요? 네, trail은 오솔길 같은 작은 길을 얘기하고요. 비슷한 단어는 pa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는 교환돼서 출제되니까 꼭 같이 아셔야 되겠죠? 자, pass through가 문제예요. pass. 오케이. 자, 왜 우리 퀴즈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모르면 pass 뭐 이런 거 하잖아요. pass 뭘까요? 그렇죠. 지나가다, 통과하다예요. 그러니까 pass through니까. 그렇죠. 자, 숲이죠. 숲을 관통하여 나와 있다. 오솔길이 숲을 가로질러 길이 나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pass. 자, through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pass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요. 지나가다, 관통하다지만 예를 들어서 자, pass out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out. pass out 그러면은 자, 서류 같은 것을 나눠주다. 전달하는 거 있죠? 전달. 그러면 pass. 그죠? pass하고 바깥으로 나눠주는 거죠. pass out.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는 좀 안 좋은 뜻이긴 하지만 pass away 그러면은 죽다의 좀 고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ass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뒤에 전치사의 모양에 따라 단어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캐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40번 가겠습니다. The trees have lost all their leaves 라고 그랬어요. 나무들이 자, 그들의 잎사귀를 다 have lost, 잃어버렸다죠. 즉, 그렇죠. 나뭇잎이 없이 앙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trees have lost all their leaves. 나뭇잎을 다 잃어버렸다. 즉, 나뭇잎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죠? 앙상한 나무들이 보일 때 이런 표현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 표현 꼭 암기해야 될 40개 문장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급상승 예제를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 사진, 독사진인 거죠. 이런 거요. 제가 딱 사진 보고 그냥 멍하게 보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러셨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빨리 분석하라고 그랬죠. 인물 사진이야? 앞에 모니터 있어. 컴퓨터 있네. 키보드도 있고 딱 분석을 하셨어요. 인물 사진일 때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주어가 항상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he is 거나 아니면 a woman is 이런 식으로 주어가 항상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요. 인물 사진일 때는요. 그렇습니다. 동작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자가 컴퓨터 모니터의 앞에 앉아 있는데 자, 손을 보시면요. 마우스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보니까 여자가 안경도 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A woman is wiping a monitor 그랬어요. wiping the monitor. wipe, 닦다죠? 예, 청소 동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mop이라는 단어 했죠. 대걸레로 닦는 거고요. wipe, 뭐죠? 걸레로 훔치는 거죠. 그리고 sweep이 있습니다. 빗자루로 쓰는 거고요. vacuum 있습니다. vacuum은 직몽청소기죠. 예, vacuum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닦고, 그러니까 훔치고, 쓸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이걸 다 합치면 어떤 동작이요? 그렇죠. 클린하는 동작이겠죠. 그리고 빡빡 솔 같은 걸로 문질렀다 그러면은 예, 스크럽도 있죠. 자, 이런 청소 동작들 보시면 되는데 wipe 아니죠. 여자는 자 모니터를 닫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A woman is working at the computer. 아, work at 어디서 작업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자, work at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다. 정답이군요. 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들릴 때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속어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있다. 방금 전에 A였지, B였지?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같은 데다가 모퉁이의 순서대로 A, B, C 쓰지 않고요. 첫 번째 거 아니면 막대기. 그리고 두 번째 거 맞는 것 같아. 틱. 그리고 그 다음 거 들어보시고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답안지에 옮겨 쓰시면 되죠. 자, 2번, B번. 자, 틱 해놓고요. 자, C번 가겠습니다. The monitor has been turned off 라고 했어요. 모니터가 꺼져 있다. turn off죠. turn. 자, 꺼져 있다. 반대말 뭘까요? on입니다. 그죠? 켜져 있다. 근데 모니터가 분명히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화면이 화났죠? 자, 오답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D번 보겠습니다. A woman is looking through some papers. look through 아까 제가 또 시각 동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뭐뭇을 뚫어대게 통하여 보다, 뚫어지게 보다였었어요. papers가 없죠. 중요한 거는요. 자, papers는 보통 논문이라든가 신문, 아니면 서류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공부한 것을 가지시고요. 자, 예제 문제를 급상승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자, 두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해설 강의와 함께 뵙죠. Exercise 1. A. They are standing near the table. B. They have just finished a negotiation. C. They are shaking hands. D. They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Exercise 2. A. They are having a meeting. B. They are sitting at a round table. C. They are all wearing glasses. D. They are moving a desk through the doorway. 자, 문제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그런 과정으로 푸셨나요? 자, 그림을 딱 보자마자 어떤 사진인지 빨리 분류하시고 이런 거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진 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커플 사진이네요. 커플 사진일 땐 제가 공통의 동작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악수하고 있다. 자, 두 사람 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한 사람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넥타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복장의 차이 개별점도 봐놨고요. 테이블에 앉아있고 앞에 서류나 컴퓨터, 랩탑이 보이네요. 자, 내용 들어보면요. 자, 여러분 답을 아시겠지만 답은 그렇죠. They are shaking hands. 답은 C번입니다. 자, 두 사람이 테이블 근처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막 협상을 마쳤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약속드린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진 묘사 문제에서 고득점자들도 항상 실수를 하는데요. 그 바로 실수가 추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사진에선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아침을 먹는다. 말이 안 되죠.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협상을 시작하는 건지 협상이 끝나는 건지 알 수 없어. 앉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러고 앉아서 협상을 시작을 할 건지 협상이 잘 돼서 기쁩니다 하고 악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내용은 반드시 오답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답 포인트 첫 번째, 추론하지 말 것입니다. 자, 답은 C번, 그들은 악수를 하고 있다. 자, 공통의 동작이었고요. D번, they are looking at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되는데요. 악수를 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마주 보니까 같은 방향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C번 shaking hands가 답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입니다. 그죠? 제가 단체 사진일 때는 얼른 뭘 보라고 그랬죠? 모두가 그러그러하다. 그죠? 자, 또 하나는 공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 환경. 실내에 있고요.
테이블에 뒤에 별로 배경이 없어요. 그죠? 근데 테이블에 랩탑들이 있고 서로 참 자유로운 자세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1번. 그들은 회의 중이다. 자,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다. 자, B번. 그들은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다. C번. 자, 그들은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D번. 자, 그들은 출입구를 통해 책상을 옮기는 중이다. 자,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석을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귀로 들으셨지만, 내가 뭘 들었는지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they are having a meeting. 자, 정답이죠? 그렇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는 they are having a discussion. 또는 they are, 같이 모여서 in the office. 이런 거 정답 가능성 많죠. 자, B번, they are sitting at a round table.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sitting, 앉아있다죠? 그들은 앉아있다. 동작 역시 보이고 있고요. at a round table입니다. 여기에 좀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다예요. 근데 they are sitting at 이 아니라 they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around a table. 이러면요. 자, 그들은 앉아있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at a round table과 sitting around the table은 틀린 건가요? 예, 틀립니다. 요거는 테이블의 모양이 둥글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렇죠. 테이블이 원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다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요 at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around가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C번, they are all.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요? all. 이런 거 들리시면 오답 그랬죠?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렇죠.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포인트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나갑니다. 여러분, 팁. 두 번째.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은 단체 사진에서는요. 함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D번 보겠습니다. They are moving a desk through the doorway 라고 되어 있어요. doorway. 자, door, 문이죠? 자, way, 길입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 통로로 moving a desk. 책상을 옮기고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염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다 앉아서 책상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doorway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 단어 좀 볼까요? driveway 있습니다. 자, doorway는 문을 통해서 가는 길을 doorway고요. driveway는 집 앞에 보통 전디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페이브드로 해가지고 포장이 된 그죠? 잔디 사이에 길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driveway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또는 건물의 앞쪽에 그렇죠.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차를 잠시 댈 수 있는 그런 길을 driveway라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비법을 기억하시고요. 그 비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의 점수는 눈앞에 있습니다.